조동사 강의도 이제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건 바로 조동사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조동사는 원칙적으로 두 개가 연속적으로 쓰일 수가 없다고 배웠죠. 하지만 문맥상 두 개의 조동사의 의미가 다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우선순위가 앞서는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뒤에 붙은 조동사는 형태를 바꿔서 다른 모양으로 바뀌면 되겠죠. 자, 이때 어떤 조동사가 앞에 나오고 어떤 조동사가 뒤에 붙는지를 이미 순서가 결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조동사의 우선순위입니다. 쌤이 앞 강의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면 좋겠고요. 안 나시면 지금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부등호와 함께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입니다. will, may, must, should, can. 오케이. 자, 일단 시간을 지배하는 will, 이게 가장 앞에 나온다고 그랬죠. 어떤 조동사와 붙건 간에 가장 먼저 나올 건 will입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가장 멋진 조동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can이 제일 약하네요. 어떤 조동사와 붙던 가장 뒤로 빠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두 개는 먼저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기로 must는 강하죠. may는 약하죠. 근데 또 바뀝니다. 오히려 must와 may 중에 may가 더 앞서요. must가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must와 should는 동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아마 기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문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말 예문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 주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걸을 수 있다니까 can의 의미가 필요하겠고 다음 주니까 미래 아닙니까? will의 의미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영어로 쓴다면 You will can walk again next week. 이렇게 될 텐데 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쌤이 언젠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조동사는 그 조동사만으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 문장에도 will을 쓰지 않아도 사실 말은 됩니다. You can walk again next week 하면 다음 주면 당신은 다시 걸을 수 있어요 라고 해도 큰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만 굳이 다음 주, 미래라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will을 쓸 수도 있겠죠. 이때는 will 뒤에 붙은 can. 잘 봐요. will은 가장 강한 거. 맨 앞에 나오는 거죠. can은 제일 약한 거. 제일 뒤에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can이 바뀌어야겠죠. 뭘로? 바로 be able to로. You will be able to walk again next week.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바로 조동사의 우선순위겠죠. 먼저 will과 can을 비교해 봤으니 이번엔 will과 must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물론 must가 will보다 약하니까 뒤에 붙겠죠. 우리말로 한다면 다음 주에 그녀를 만나야만 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는 must와 다음 주 will이 함께 나옵니다. You must meet her next week.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 이 문장도 will 빼고 must만 써도 사실은 미래가 포함됩니다. 늘 중요한 건 강조할 때 will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must는 뭘로 바꿉니까? 바로 have to로 바꾸면 되겠죠. You will have to meet her next week. 자, 이렇게 문장 됐습니다. 이번엔 will과 must 봤으니까 will과 may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다음 주엔 그녀를 만나도 좋아. 허락의 의미가 있겠죠. 따라서 You will may meet her next week. 오케이. 마찬가지 may도 will을 지운다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may 자체가 미래 포함됩니다. You will be allowed to meet her next week. 그렇죠. 허락의 may는 be allowed to가 있으니까 you will be allowed to가 되겠죠. 자,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will을 제일 처음 쓰고 can과 이제 should, must 뭐 마찬가지겠죠. must와 may 이렇게 세 개를 묶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may를 가장 앞에 두고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엔 그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만날 수니까 can과 뭐뭐 할지도 몰라니까 may겠죠. 따라서 may가 앞에 나오겠죠. You may can meet her next week. 이해되십니까? 이때 마찬가지 can을 바꾸면 You may be able to meet her next week. 됐습니까? may be able to. 마찬가지 패턴처럼 암기하시면 좋겠죠. 자, 일단 may와 can을 만나게 했으니 다음번엔 may와 must를 만나게 해볼까요? 다음 주에 그 문제를 풀어야만 할지도 몰라. 풀어야만이라고 하는 건 must겠죠. 할지도 몰라는 may니까. 물론 may가 앞에 나온다고 했죠. You may miss solve the problem next week. 이해되십니까? may, must는 없습니다. may, must가 아니라 may, have to겠죠.
You may have to solve the problem next week. 오케이, 다음 주엔 너 그 문제를 꼭 풀어야만 할지도 몰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may를 가지고 can과 must 하나씩 붙여봤으니까 이번에 이제 must와 can밖에 안 남았네요. 한번 붙여볼까요? 다음 주엔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야만 한다. 있어야만이라고 하는 건 must. 그렇죠? 풀 수는 can이겠죠. 합치면 must가 앞에 나오니까 You must can solve the problem next week.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 can을 바꾸면 You must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next week. 오케이, must be able to. 자, must be able to 하면 뭡니까? 뭐뭐 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사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must의 의미가 두 가지 아닙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도 있겠지만 뭐뭐임에 틀림없다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어 라고 하면 틀림없어란 말에 must가 있겠죠. 풀 수 있다는 can이 있겠죠. 마찬가지 must와 can이 만납니다. He must can solve the problem. 그는 그 문제를 풀 줄 아는 것임이 틀림없어 이런 말이겠죠. 마찬가지 must가 can보다 앞서니까 그냥 두고 can은 바꿉니다. He must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재밌죠? 언뜻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은 겉보기에 똑같죠. 따라서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인지 뭐뭐임에 틀림없다인지는요. 사실 문장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장 전후 상황을 다 알아야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그는 어쩌면 그 문제를 풀 수 있을지도 몰라. 자, 풀 수 있다는 can과 뭐뭐일지 몰라 may. 이번엔 추측이겠죠? 마찬가지 may가 더 세니까 앞에 나옵니다. He may can solve the problem. 오케이. 이때 can을 또 be able to로 바꿔야겠죠? He may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도 몰라가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 나와 있는 may be able to 있지 않습니까? 겉보기엔 똑같죠. 따라서 may가 추측인지 아니면 허락인지 이것도 마찬가지 문맥을 통해 파악해야 됩니다. 문장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겠죠. 좀 더 언어적 융통성으로 이렇게 좀 넓게 보시는 그런 안목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장 확인해 볼까요? 자, 그는 어쩌면 그 문제를 풀어야만 할지도 몰라. 뭐뭐 해야만, 바로 must와 뭐뭐일지도 몰라. may겠죠. 물론 may가 앞에 나옵니다. 따라서 He may must solve the problem. 그는 어쩌면 그 문제를 풀어야만 할지도 몰라니까 may는 그냥 두고 must를 뭐뭐 해야 한다니까 have to로 바꾸면 되겠죠. He may have to solve the problem. 이해되십니까? 그는 어쩌면 문제를 풀어야만 할지도 몰라.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조동사 두 개가 의미가 다 필요할 때 앞에 조동사는 그냥 두고 뒤에 조동사를 바로 다른 형태로 바꾼다는 걸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론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원어민들은 이론적이 아니라 바로 생활 속의 습관으로 언어를 익히고 배우겠죠. 그 말은 여기 나와 있는 will be able to라든가 will have to 또는 뭐 will be allowed to라든가 뭐 may be able to라든가 그렇죠? 뭐 많이 있죠? must be able to라든가 이런 걸요 마치 패턴화 시켜가지고요 입에 익숙하게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좀 더 원어민에 가까운 공부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셨길 바라고 마지막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조동사가 서로 만날 때 말입니다. 가장 앞에 오는 건 시간을 지배하는 will. 가장 약한 게 원래 제일 멋진 조동사 can입니다. 그 중간에 두 개 나왔는데 의외로 may가 약한 줄 알았던 may가 더 강하고 must와 should는 그 뒤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can보단 앞에 오는군요. 이렇게 해서 앞에 건 그냥 두고 뒤에 건 다른 형태로 바꾸면 된다. 됐습니까? 정리 끝났길 바라고 이렇게 해서 다음 강좌 대단원의 조동사의 마지막 강의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죠.